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임야의 명기 탈출입니다. 1996년에 강남구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임야를 구입했는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정점에 달할 무렵이죠. 당시 이 부동산이 보여준 현장이 등기부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몇 년 후에 현지를 가보고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임야는 맹지입니다. 탈출 방법을 묻는 질문이죠. 임야 5,160평, 17,058제곱미터입니다. 어지간히 크지요. 이런 임야를 일시에 개발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전제 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당연히 6m 이상을 요구하겠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6m가 아닌 4m 또는 3m로 맹지 탈출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임야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토지용객 확인서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7,508제곱미터이면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산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건축물 허용 용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지자체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가 정한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산지조정 허가 기준 등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의 임야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리고 산지조정 허가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있고, 별표는 지자체 도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산지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와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목과 표고, 경사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산지정보 시스템과 임업정보 다드림에 나온 걸 보면 표고가 500에서 600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입니다. 그리고 방위는 북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곳은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때만, 통상 20도 이하일 때만 계획관리 지역이지, 경사도가 25도가 넘으면 보존관리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인 걸로 봐서 이 시군 전체가 굉장히 표고도 높지만 경사도가 센 평야지대가 아닌 그런 곳이라는 걸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고 및 경사도, 그러니까 산지조정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표고 및 경사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야지대가 아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5,000제곱미터 이상, 약 1,500평 이상의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사태 위험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성 검토, 옛날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곳은 대도시에서
두세 시간 이상 떨어진 농림 산촌이므로 조용하고 공기도 맑으며 자연 경관도 좋아서 고속도로에서 접근성만 좋다면 전원주택 단지, 관광농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웬만한 건 다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임야의 인목 축척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왜 떨어져서 일시의 개발 수요, 예를 들면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려면 분양이 쉽게 될 것인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관광농원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접근성이 좋은 것인가 등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얼핏 왜 떨어져서 일시의 개발 수요가 몰리지 않을 것 같으므로 개간허가를 통해서 밭으로 지목 변경하여 허브농장 등 특수작물을 심거나 또는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해서 조경수 등을 쉽게 하면서 전원주택 한 주체를 짓는 것도 개발 가치를 실현해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 농업인이 되어서 귀농,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으면서 개발하는 건 더 좋겠죠. 다음 이제 세 번째, 개간허가를 받거나 전원주택 한두 채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3m 내외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길, 통로만 있으면 허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000평이 넘는 곳이기 때문에 임야 전체의 개발 가치를 실현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진입로 규정에 따라서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 임야까지 통로, 진입로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쪽이 2차선 도로이고 화살표를 따라서 마을길이 3m 내외의 마을길이 있는 곳이고, 그 중간에 개울이 건너가기 때문에 소교량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 임야인 거죠.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본다면, 자, 2차선 도로에서부터 마을 안쪽의 길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가 조성된 곳까지는 대부분 2차선 도로에서부터 농어촌 도로가 면도가 아니더라도 리도, 농도로라도 도로가 지정돼 있고 그 노선 번호가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 노선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농어촌 도로망 또는 지도를 정보 공개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자체에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현재 이 임야는 맹지이지만 위아래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이 마을길을 통해서 주택 건축허가를 가능할 것이나, 이 마을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을길이라고 하는 것은 맹지가 아닌 그 기존에 주택이 있는 마을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야는 맹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에서부터 임야까지는 어떻게든 맹지 탈출을 해야 되고요. 그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 주택이 있는 곳까지 마을길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생은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고 마을길 농로로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과 도시군 계획 조례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 마을길에서부터 내 임야로 연결되는 통로는
현재 없으니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서 이제 도로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임야 옆에 위와 아래에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옆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밭이겠죠, 밭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통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을길이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새로 개설할 통로 이외의 면적에 따라 진입로 기준이 미달된다면, 그러니까 리도라면 진입로 기준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그냥 마을의 현황도로다, 마을길로서는 현황도로이다라고 한다면 면적에 따라 앞으로 진입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991년부터 인근의 농어촌 도로망 및 지도를 정보국에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근거를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도로명 주소는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2021년 법이 개정돼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때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까지도 거기에다 확인해서 도로관리대장에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대장, 총괄대장, 개별관리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의 이 도로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정 도로인지 또는 비법정 도로인지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되는 도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올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파악해 놓은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훨씬 맹지 탈출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 5번째,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보다 약하므로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 주변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확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진입로 확보는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거죠. 시골은 인심도 좋지만 외부인을 경계하므로 일단 이장님 또는 동네 어른들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이런 거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양보해 줌으로써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교환한다면 도로 부분을 뭐 한 평을 내가 가져온다면 내 임야에 2평, 3평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만들어서 그걸 곧바로 토지 소유자한테 전달하면 시골은 대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동네 어른 또는 동네 부동산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건축물이나 아래건축물 또 그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반대하면 부득이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 소유자가 이웃에게 통로를 양보받을 수 있는 권리고, 비도시 지역은 건축법 도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통행권 소송으로 허가될 수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그림에 보다시피 오른쪽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2차선 도로를 타고 왼쪽으로 마을길이 들어오면서 내 계획관리지역 준보전 산지가 있는데, 그 임야는 또 마을길로서부터 1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26년 전에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맹지인 임야를 구입하면서 그러니까 임야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또 그리고 동네 탐문조사도 하지 않은 맹지 상태의 나쁜 임야를 잘못 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개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씩 노력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곳은 외떨어진 시골의 비도시 지역의 임야라서 얼핏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과 개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찾아간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손해본 것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전체 면적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려면 6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많은 매수자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있으며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해서 사전제 영향성 검토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한 번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관광농원을 통해서 농식물 관련된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려동물 또는 반려식물 관련된 부분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현지 농림업인이 돼서 임업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귀농 창업자금 또는 곤충산업 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토지의 가치를 실현해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때 맹지 탈출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즉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동네 이장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목적 사업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목적 사업이 결정되면 새로운 통로가 개설될 때 토지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교환하려고 하는 또는 뭐 양보해 주려고 하는 토지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마을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이웃 토지주나 이장님에게 제안을 한다면 이런 시골은 건축법 기준도 44조, 47조가 적용되지 않고 전원주택 하나 짓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을길 농로로도 가능한 즉 3m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맹지 탈출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